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멸콩TV에서 진행자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또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장해찬 부원장이 일본으로 업무를 좀 보러 가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3일 동안 대신 좀 진행을 하게 돼서 연달아 인사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해찬 부원장만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고 박사님과 함께 또 우리 수목 패널들과 함께 잘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대담으로 고성국 박사님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 후보 선수가 나가서 스타 된대요. 제가 오늘 잘 해야 될 텐데, 지난주에 13,000분 오셨다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만큼 못하면 당장 내일부터 교체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당 예. 윤리위원회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이에요. 오늘 출석 통보를 받으신 거죠? 오늘 저녁에요. 예. 아니 네. 엊그저께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오늘까지 오라고. 오라는 게 오늘 네. 저녁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일정을 편을 보니까 우리 멸콩TV 오늘 출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예. 서면으로 변호사 통해서 네. 날짜를 좀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네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예. 멸콩TV 출연도 중요하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날짜 네. 조율 안 하고 통보를 하면 어떡하냐. 예. 그럼 며칠 늦춰달라. 네. 그렇게 이제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데 서면 받자마자 얼마 있다가 또 문자로 연락이 왔대요. 변호사한테. 예. 그럴 수 없다. 아니, 그래서- 1만 명과의 약속인데.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해라. 어허. 그랬습니다. 네.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하긴 한데 지금 좀 네. 절차 진행이 좀 맘대로 하긴 하네요. 보니까. 뭐, 윤리위원장도 하루 전에 바꿔버렸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갑자기. 네. 그동안 이제 윤리위원회를 맡았던 분이 예. 이제 고성국 징계안이 올라오자 네. 나는 고성국 당원 징계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어허. 차라리 날 잘라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자 배현진이가 그 시당위원장도 권력인가 봐요. 배현진이가 비발을 바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김경진이라는 자를 윤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해갖고서 맞습니다. 번개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이 국민의힘이 우리 당원의 당이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장동혁 지도부도 당원이 주인인 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평당원이고 입당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지만 제가 당원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다 행사하면서 네. 당의 그 절차에 따라서 예. 대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사안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윤리위 제속감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네.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어떤 주장과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네. 이 특정인에 대한 비하적이나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전직 대통령 사진 걸라고 한 네. 내용을 지금 제일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아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예. 문제는 당이 네. 지금 그 강령과 당원 당규를 예. 전면적으로 개정 작업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 강령 개정 작업과 관련해서 보도가 몇 번 났어요. 네. 그 보도가 나기를 김종인이 때 넣었던 기본소득은 삭제하고 네. 이 자유파 정당의 정통성을 천명하는 차원에서 건국, 반공, 산업화, 네. 민주화 이걸 우리 당이 해냈다. 네, 이 맞죠. 우리 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다. 이걸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거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렸어요. 네. TV에서 전해드리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당이 움직이고 있어서 네.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기왕에 이렇게 한다면 지금 세 사람의 전임 대통령 사진만 걸려 있는데 이승만 네.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의 다른 대통령의 얼굴은 없냐? 네. 다 걸자. 예.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것 때문에 그 좌파들의 여론전, 네. 인지전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 이름도 못 부르고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 사진도 못 건다면 이게 도대체 뭐냐? 좀 이제는 쫄지 말자. 음흠. 당당하자.
제가 네. 그 주장했어요. 근데 그게 해당 행위래. 그래서 이제 전직 윤리위원장은 이걸 가지고는 좀 징계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였어서 바꾼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예. 있는데 또 서울시당에서 징계하는 거는 그 자체로 구속력이 뭐, 있지는 않더라고요. 또 글쎄 뭐 하여튼 중앙윤리위에 저는 또갈수 당원이니까 있잖아요. 뭐 네. 당의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를 성실하게 예, 이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이용호 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이었다가 예. 뭐 자기도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원 10명이 네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를 징계해 달라고 했으니까 네. 이걸로 어떻게 그 고성국 평당원을 징계하냐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차라리 나를 잘라라 아하.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작 그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은 본인 윤리위 제소건이 또 있잖아요. 네, 그거는 매우 심각하죠. 근데 그 건에 대해서 또 장덕 대표한테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 크게 아, 언론 그런 얘기가 보도로는 있어요. 항의라고 네. 돼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시비 거는 수준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약간 이 포즈가 예. 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게 본회의장인데요. 본회의장에 이제 의석이 있는데 대개 초선 의원들은 앞줄에 앉고 그렇죠. 당 대표나 원내 대표 지도부는 뒤에 예. 앉거든요. 왜냐하면 전체를 관망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이제 맨 뒷줄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앉아 있는데 저거 지금 저 시비 걸러 간 거 아니에요. 범상치 않습니다. 지금 근데 포즈가 제가 저 사진을 보고 또 관련 기사를 보니까 배현진이가 뭐라고 뭐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되던데 네. 저기서 장동혁 대표가 이 배현진이가 뭐라 그런다고 만약에 무슨 대응을 했다. 네. 그러면 그거 갖고서 다 그냥 이상한 기사들을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맞습니다. 당 대표가 국회의원 하나 가지고서 시비 붙는 듯이 실랑이 하는 듯이 그 지금 배현진이가 전한 저 상황을 보면 장동혁 대표는 아무 말 안 하고 한숨만 쉬다가 네. 일정이 있다 그러면서 자리를 일어섰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전 정말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이 한숨에 여러 가지 뜻이 전 숨겨 있다고 보는데 진짜 한숨을 쉬었을 것 같고 참느라고 쉰 한숨이다. 네. 예? 참느라고 쉰 한숨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윤리위 제소라는 게 네. 당대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제소가 돼서 그러니까 이른바 입건이 된 거잖아요. 네. 윤리위에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절차 개시하겠다까지만 얘기한 건데 마치 이거를 탄압을 받았다는 식으로 그것도 이제 윤리위원장도 아니고 당대표한테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장덕 대표님 인내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해요. 보면. 그러니까 네. 이 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의총 때도 친한동훈계 막 줄줄이 나와가지고 네. 막 난리를 친다고 한 하셨으니까. 3시간, 4시간 가까이 했을 때. 네, 거의 예. 뭐 추궁하다시피 당대표를 그렇게 앉혀놓고 고문을 거의 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또 자리를 지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참 이런 좀 부적절한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보복성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에 대해서 또 이제 제소를 한 그런 것들이. 예. 제가 뭐 그럴 주제가 됩니까? 예. 근데 네.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 10명이 그러니까요. 평당원을 징계하라고 한 거는 제 정당 역사상 저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박사님 인사를 드렸던 게 예. 한 3-4달 전쯤에 네. 제가 오랜만에 정말 한 몇 년 만에 인사를 드렸었잖아요. 예. 방송 예, 출연했었잖아요. 그러셨죠. 예. 사실 그때 외에는 저희가 뭐 따로 교류라든가 소통이 전혀 없는데 지금 이제 특정 언론사들은 좀 자기들 유니버스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박사님한테 이를테면 뭐 이렇게 전달을 받는다든지. 제가 네. 텔레파시를 사용해서 예.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조종하고 네. 한 번 만나고 전화 통화도 안 했지만 장동혁 대표도 조종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한빠들이 예. 그렇게 이제 떠들고 다닌답니다. 음모론을 참 좋아해요. 한동훈 그 토크 콘서트 얘기 자연스럽게 좀 해보자면은 예. 거기 또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온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완성한 거다. 그러니까 완전 뭐라 그럴까요? 우리 당에선 저런 음모론자들이 잘 없는데 예. 사실 좌파들 중엔 좀 많죠. 아직도 한동훈이를 우리 자유파 진영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고, 네, 그리고 우리 자유파의 지도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부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자유파라고 하면 네, 그 한동훈을 지지하는
한 뭐 10,000명쯤 모였다고 저 한동훈이 쪽에서 발표하던데 네. 뭐 그럼 표가 있으니까 숫자를 속이지는 못하겠죠. 어쨌든 네. 수천 명이든 10,000명이든 그 사람들도 한동훈이 자유파라고 생각해서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적어도 예, 좌파라고 알고서 연예인 지지하는 보듯이 지지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좌파라고 알고 네. 지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한 10,000명쯤 모였다 칩시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모여서 외쳐야 될 것은 첫째, 이재명 독재, 좌파 독재 정권 타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하고 나서 뭐 장동혁을 비판하든 맞죠. 뭐든 최소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자유파 국민들은 10명, 20명이 모여도 이재명 독재 정권 타도 투쟁을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법원 앞에서는 우리 젊은 청년 5명이 어제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도 다 이재명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지금 단식 투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에 우파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재명 독재 정권 타도가 안 나오고 장동혁 대표 타도가 나오면 맞죠. 아니 이거는 저 악어새처럼 이재명하고 공생하는 세력이죠. 어떻게 이게 자유우파입니까? 오히려 우파 지도부를 흔드는 지금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네. 지금 좌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좌파들이 끊임없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그 좌파들의 그 구도에 맞춰서 안에서 내응하면서 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면 마치 우리가 전쟁에 보면은 밖에서 그 적들이 막 공격해 올 때 꼭 안에 배신자가 성문 열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함락당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네. 여러분들 이거 자유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아하. 네. 이게 한동훈이가 가면을 잘 쓰고 변장을 잘해서 그래서 자유파처럼 보일 뿐이지 네. 또 거기에 속아서 아직도 한동훈이가 자유파인 줄 알고 지지하는 분들이 저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지금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은 좌파이거나 좌파 부역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파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좌파 부역자 때문에 동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버티고 싸우고 있는 이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공격한다면 옆에서 공격하든 뒤에서 공격하다면 그게 배신자 아닙니까? 그게 좌파 아닙니까? 그 점을 저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유파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한 딸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에게 이로운 행위를 한다. 그게 바로 이적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적 행위를 예.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한동훈의 어떤 역사를 되짚어봐도 전 우파였던 적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명박 정권 때 선임행정관으로 사실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는 또 배려를 받았잖아요. 네. 민정비서관실에 있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 근데 민정비서관실에서 모시던 민정비서관을 나중에 자기가 특검팀장을 하면서 네. 일종의 그 치부를 스스로 들춰서 구치소까지 보냈던 네. 그런 인물이죠. 지금 네. 한동훈이 손에 감옥에 간 사람들 보면 네.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했죠. 윤석열 대통령, 맞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 정몽구 회장, 아이고. SK 최태원 네.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한동훈에 의해서 감옥 간 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우파 정치인들과 기업인들만 잡아먹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명 대변인 말씀대로 이거 원래 이자는 우파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가 어찌어찌해서 윤석열 대통령 바짓가랑이 붙잡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하고 관계없이 엉뚱하게 하여튼 이쪽에 오게 됐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자유파로 분장을 하고 분식을 하고 다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실체를 한동훈을 쫓아다니는 한 딸들이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 우리 자유파 진영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호소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의 실체를 좀 아셔야 한다. 네.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 그 한동훈이 또 콘서트에서 또 자기 처음에 이게 당무감사합의 결과가 다 조작이라고 했었잖아요. 조작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콘서트를 또 보니까 가족들이 또 쓴 건 맞다. 가족들이 쓰는 걸 내가 알았다면은 말렸을 텐데 걱정 끼쳐드려서 송구하다. 또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따로 삽니까? 아니 좀 이게 이상해요. 네. 댓글에 올라온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 시간이 뭐 한낮도 있지만 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죠. 근데 자기 가족이 지가 대표로 있는 강의에서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그냥 막 쌍욕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네. 몰랐어?
그 더 이상하죠. 완전히 따로 산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IP가 2개라고 했으니까 네. 따로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가족이 산다라고 하면은 모를 수 없는 환경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라도 알았으면은 바로 잡거나 인정하고 사과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제명당하고 나니까 네. 걱정 끼쳐서 송구하다 또 그럽니다. 네, 그래서 좀 기괴한 또 콘서트가 하나 있었고요. 근데 우리 기괴한 콘서트도 있었지만 또 이제 유의미한 우리 북콘서트들 있었지 예. 않습니까? 네, 우리 네. 박사님도 다 다녀오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제가 먼저, 예, 어제는 이진숙 위원장의 대구에서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 예, 그쵸? 위풍당당 네. 북콘서트 다녀왔는데요. 뭐 엄청 뜨거웠습니다. 아유, 분위기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조사도 나왔는데 네. 그 이진숙 위원장을 그 넣고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예. 뭐 여러 그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들보다 앞서더라고요. 1등이에요. 뭐 한 1.5배쯤 나오더라고요. 예, 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진숙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대권 주자급이에요. 맞죠. 네. 이미 대권 주자급인데 저는 대구시장 출마를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예측도 하고 또 주장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흔히 그 대구 경북을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수의 심장이 다 뭐라 그럴까? 이 참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네. 나 너무 기가 떨어졌어요. 왜 시들시들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있고 아. 점점 쇠락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지난번 총선 때도 또 지난번 대선 때도 선거 막바지에 2, 3일 앞두고 네. 결국은 대구 경북 달려가서 표 좀 주세요.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심장이 제대로 뛰면 평소에 심장이 건강하게 뛰면 펄떡펄떡 뛰면 그 대구 경북에서부터 뛰는 이 피가 전국으로 강원도로도 가고 인천으로도 가고 이럴 텐데 네. 이게 시원찮으니까 예. 막판에 가서 이 심장이라도 어떻게든 좀 뛰게 하려고 막 응급조치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저는 진짜 생각하거든요. 네. 이 심장이 펄펄 살아서 펄떡펄떡 뛰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로는 이게 역부족이다. 예. 이미 이 지역에 뭐 4선 5선 국회의원들이 좀 있는데 3선 4선 5선 네. 이 사람들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 붙잡고 그냥 당선되고 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명박 대통령 그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냥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다 줄서기 예. 선수들이지 진짜 자립적인 역량을 가지고 투사로서 전사로서 좌파들과 싸우면서 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중 정치인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한테 다시 대구 경북의 심장을 펄펄 뛰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허.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대구 경북 전체의 심장을 펄펄 뛰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진숙이 적입니다. 그렇게 저는 몇 달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대구 경북의 대구 시장 그 출마를 아직 선언하지 않았는데 네. 저는 지금 계속 당신이 출마해야만 될 역사적 사명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등 떠밀고 있는 중입니다. 출마 선언을 하신다면은 아마 설 전에는 하시지 않을까. 보통 그때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설 밥상에는 설 밥상에 올라가야 이름이 되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예. 이번 주 안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그 조광한 최고위원 출판 기념회가 있었어요. 남양주. 네, 남양주. 네. 예. 그 남양주 갔다 왔는데요. 당협위원장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뺏지도 않는 것이 어디 감히 하고 그 정말 수모를 당했는데 조광한 그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한 데에는 한 140명의 원외 당협위원장, 네. 원외 당협위원장을 좀 대표해달라는 뜻이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이름도 내가 얘기하기 싫으네. 정성국이. 그자가 이 배지 안 달았다고 이걸 여기가 완전히 어디라고 감히. 업신여기면서 어디 감히라고 한 것은 140명의 원외당협 위원장 정체를 모욕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욕을 다 집단으로 받은 거예요. 그 원외당협 위원장들이 거의 대부분
오늘 모였더라고요. 네. 동조와 동의의 표시를 사실상 연대의 표시를 한 그럼요.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조감만 세던데요. 실제로 하루 만에 78명 원내당협위원장 예. 공동성명이 나왔잖아요. 정성국 네. 사퇴해라. 근데 참 저도 사실 보면서 저는 직접 출마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이 국회의원 배지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이 당원 동지들과 또 이제 무수히 이제 쓰러져간 전장에서의 우리 동지들의 그 피 위에 이 그럼요. 살더미 위에서 사실 쌓아 올려진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구나 사실 정성국 의원 비롯한 이른바 친한동원계들 제가 보니까 입당한 지가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하면서 입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십수년 동안 당에 헌신하고 당비 내고 출마하고 싸우면서 좌파들과 싸우면서 쌓아 올렸던 것들 사실 그 위에 어찌 보면 특권을 누린 건데 그런 것들을 부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도 이제 헌신하는 당협위원장들을 너무 모욕한 것이 아닌가. 네. 그에 대한 이제 공감의 표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막말을 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예, 그 고동진이 이 강남 지역구잖아요. 강남병이죠. 예, 네. 배현진이 송파 을이죠. 네, 지역구잖아요. 또 정성국이 부산 그렇죠. 뭐 진갑입니다. 또 뭐 우재준이 이 대구 아닙니까? 대구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그냥 당에서 공천 주면 당선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공천 주면 당선되는 그 국회의원 종류가 두 종류잖아요. 네, 하나가 비례대표. 맞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지역에 영남과 강남 상구에 공천받는 자. 예. 그런데 어느 쪽이 더 특혜가 더 많이 가는 자리일까요? 지역이 조금 더 그렇죠. 예. 보통은 비례대표가 특혜받는다고 하지만 비례는 한 번 하고 두 번 못해요. 그렇죠. 김해지 같은 아주 이상한 예외가 생겼지만 한동훈이 때문에 그건 진짜 예외적인 맞아요. 것이고 전례가 한 번 없죠. 하면 끝나요. 전례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은 뭐 배현진이 당장 그 지역에서 두 번 공천받은 거 아니에요? 개선했죠. 네? 그러니까 이 영남에서 일단 공천을 한 번 받으면 웬만해서는 두 번, 세 번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두세 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국회의원들끼리는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취급을 잘 안 해. 자기들끼리. 그렇죠. 인정 많이 안 해주죠. 뭐 지역구도 비례가 없고 그러잖아요. 뭐 지방선거 공천권도 그러니까 없고 이 비례대표가 특혜를 받는 자리라고 하면 이 영남권과 강남 상구에 공천받아서 배지단 자들은 비례대표의 10배, 100배 이상의 특혜를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특혜의 그 바닥에 지금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수십 년 이 당을 지켜온 당원들 그렇죠. 또 험지에서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고 맨날 떨어지지만 또 나가고 하는 이런 원외당의 위원장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딛고서 지긋들이 배지 달고 있는 건데 그 원외당협위원장의 대표성을 인정해서 조광한 최고위원을 임명했고 그 그렇죠.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이 원내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의총에 나갔는데 네. 이걸 가지고 배지 안 달았다고 어디 감히 이거는 저는 즉각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민주당 같은 정당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당원들을 모욕하고 당협위원장들을 모욕했다. 이런 건데 근데 우리 당에 지금 이렇게 지도부 흔들고 개인 플레이하는 정치인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그중에서 저는 좀 황당한 게 원내에서는 뭐 100번 양보해서 원내 정치인이니까 뭐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네. 광역단체장이 그런 경우는 저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세훈이 이게 일종의 당무 개입 아닌가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광역단체를 관할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요. 예. 시정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네. 지금 당에 대한 얘기들밖에 없더라고요. 네, 당에 대한 얘기. 그-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 우리 모두가 나서서 탄핵 저지 투쟁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우리 그 광역단체장들이 그때에 12명이 있었어요. 네. 홍준표도 그때까지는 국민의힘 소속의 대구시장이었죠. 네. 12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집회에 나와서 탄핵 반대의 뜻을 온몸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 그 사람이 이철우 경북지사. 아하. 이철우 경북지사가 세이브 코리아 동대구역 집회에 나와가지고 기억합니다. 연단위에 올라갔어요. 네.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단체장들은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철호 지사가 애국가를. 그렇죠. 자기는 정치적 발언을 못 하니까 하면서 아유, 저 애국가 네.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같이 불렀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다들 네, 같이 불렀어요. 네. 자, 이렇게라도 한 사람은 이철호 지사가 유일해요. 네. 그때 11명의 단체장들은 정말 비겁하게 아무 네. 소리 못 했어요. 맞습니다. 아무 소리 못 했어요. 그랬던 자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데는 뭐 너도 나도야. 요 거의 민주당이랑 이렇게 싸웠으면 저희가 탄핵 안 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이제 다른 자들은 되게 정리가 돼 가요. 예. 이게 이산이 아닌 게벼 그러고서 이제 장동혁 네. 중심으로 가야 되는가 보다 이러고 정리가 됐는데 유일하게 오세훈만이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제가 이 오세훈이를 뭐 따로 뭐 분석할 무슨 가치도 없지만 네. 몇 가지 뭐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면 첫째는 네. 오세훈이가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다. 나가봤자 안 된다고 생각을 계산을 끝낸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자도 정치인인데 서울시장 뭐 4번이나 했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게 뭐 크게 욕심이 있겠어요? 네. 이자는 어쨌든 곧 죽어도 대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당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다음에 당대표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모르겠다. 당권. 이런 계산으로 그런데 장동혁 이후에 당대표를 하려면 임기가 앞으로도 1년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그렇죠.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못 내년 기다리는 8월까지인데요. 거지. 예. 못 기다리는 거지. 음.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6.3 지방선거에서 지게 만들어서 또 비대위 하겠다. 그러면 비대위로 가면서 예. 바로 전대가 가니까 아유. 그때 나가겠다. 이게 한동훈이하고 오세훈이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정치판에 뭐 이렇게 맞습니다.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있어요. 많이들 분석을 하죠. 그럴듯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세훈이가 계속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거는 지금 한동훈이는 어차피 쫓겨났는데 네. 이게 개파라고까지 뭐 할 것도 없지만 한 줌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도 몇 명 모여 있다고 치고 이게 개파 보수가 지금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개파를 누군가 관리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헤드쿼터가 있어야죠. 근데 거의 마땅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한동훈 대신에 장동혁 아하. 대표를 계속 공격하면서 네. 이 한동훈 똘마니들을 자기 계보로 관리하려고 한다. 아하. 예, 근데 그 기반이 주로 서울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배현진이를 비롯해서 저를 징계하라고 10명이 서명했듯이 그 21명인가가 서울의 원외당의 위원장들이 또 장동혁 대표 사퇴하려고 서명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한동훈 계보이면서 오세훈 계보와 겹치는 거예요. 배현진 의원이 연결고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자기들 딴에는 이제 잔머리를 굉장히 많이 돌린 그 결과 오세훈이가 계속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네. 여의도판에서 그럴듯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 사실에 아주 좀 근사한 얘기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당원들이 참 공감하기 힘들 것 같은 것이 일단 네. 오늘 조원 CNI에서 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지금 구청장 네, 곧 후보로 붙을 것 같은데 양자 대결이에요. 네. 근데 지지율 격차가 정원호 47.5%, 오세훈 33.3%, 거의 1.5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뭐 오세훈이한테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저가 저 정도 조사가 나오면 저는 네. 쪽팔려서라도 불출마 선언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더 비판을 뭘 받냐면 보니까 근데 이게 본인 경쟁력의 문제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같은 조사에서 당 지지율도 조사를 했는데 네. 당 지지율은 다자 조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개혁신당도 있고 조평신당도 있고 무당층도 있고 한데 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 한 32%가 나왔거든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양자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더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 이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때문이 아니라 네. 본인이 무슨 한강버스도 지금 욕먹고 있고 세운지구도 욕먹고 있고 뭐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실패했다 평가받고 TBS도 그대로 방치했다고 욕먹고 네. 지금 제대로 한 게 없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남 탓을 하냐? 이제 당원들은 그러니까 당권 어림도 없다.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자기 서울시장 안 되는 거를 남 탓하면서 회피하는 사람이 무슨 얼어 죽을 당권을 잡냐. 이제 또 이런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오세훈이가 저 같으면 이제 쪽팔려서 그냥 사라질 텐데 드랍을. 오세훈이는 또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 뭐 마지막까지 막 악착같게 뭘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뭔가 누구한테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동혁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 때문에 당 지지율이 이만큼이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저 대자유청에서 공동 여론조사 하는 거 지금 한 4번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계속 혼전을 맞아요. 벌이고 있거든요. 예. 또 그런 조사들이 몇 군데 이미 나오기도 해요. ARS는 많이 야, 나왔죠. 또 리얼미터 조사도 거의 그렇게 나오잖아요. 3%까지 붙었었죠. 그러니까. 2주 전에. 네. 그럼 이게 6달 전 하고 비교하면 아주 현격하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 때문에 오른 지지율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이는 장동혁 대표와 함께 갔으면 같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한동훈이랑 같이 가는 바람에 반 장동혁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오세훈이 지지하라 그러면 지지하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오세훈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모든 지갑한 거지. 네. 실제로 제가 그 8월에 딱 장동혁 대표 선출된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전후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네. 리얼미터가 전당대회 한 7월쯤 네. 과정에서는 한 30%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저조했고 네. 근데 최근에 39.5%까지 올라갔잖아요. 한동훈 제명하고 나니까 피크를 찍었었죠. 그리고 거의 예. 10%포인트를 올린 거죠. 그렇잖아요. 예. 당 지도부가 당원이 지지하고 요구하는 것을 당원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당 지지율 당연히 오르죠. 그렇죠. 예. 당원도 30만 명이 넘게 늘어나서 그렇죠. 40만 명이 늘어난 거죠. 예. 75만에서 거의 120만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대체 뭐가 표현을 장동혁 디스카운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적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지금 네. 오세훈이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 뭐 이런 무슨 정치 감각, 정무 감각 뭐 이런 거 떠나서 네. 저는 이 오세훈이 참 괘씸한 거가 말이에요. 에휴. 아니 우리가 그 지난 겨울에 그 한남 대첩 할 때 네. 있잖아요. 그 얼마나 추웠습니까? 더구나 한남동이 그 남쪽 남산에서 산바람 오고 맞아요. 저 한강에서 네. 강바람 불어치는 그 혹한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다들 밤새워 가면서 그 저기 은박지 뒤집어 쓰고 밤새워 가면서 벌벌 떨면서 탄핵 저지 투쟁을 했는데 네. 그때 뭐 적게는 수백 명이지만 많게는 수천 수만 명이 모이기도 했는데 화장실 하나를 서울시가 안 해줬어요. 화장실 하나를. 아이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게 저 진압하러 와서 지키고 있다가 자기들이 봐도 너무 안 됐으니까 경찰 화장실 쓰라고 개방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오세훈이의 서울시장 관사가 뭐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거기 윤석열 대통령 관저 바로 옆에 있어요. 네, 맞아요. 바로 옆이에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저도. 아니 그러니까 바로 옆이에요. 아니 이건 예. 보여요.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거지. 아이고. 박원순 시장 때는 그 민노총들 데모 열심히 하라고 복지관들 다 열어가지고 전초기지로 빌려줬다. 이런 보도가 또 한참 있었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다 회수했죠. 이 오세훈 이자가 그 탄핵 심판 나기 전에는 네.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절대 탄핵 안 된다 반대 연설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자가 언제 무슨 소리를 할지 아무도 짐작을 못 하겠어 이제는. 이 변검의 달인은 오세훈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네. 한동훈이가 더 변검인지 뭐 오세훈이가 더 변검인지 모르겠는데 재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 둘 다 훈이네. 참. 참 훈이들이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동혁 대표 얘기도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 물론 중요한 얘기긴 한데 네. 오늘 또 허민 정치 카페 유튜브 예. 출연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여러 현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윤호개인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현안들이 있었는데 대표께서 일단은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절연의 의제를 올리는 것 자체가 네. 분열의 시작 아니냐. 그리고 서울시장 당연히 경선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장동혁 대표가 이게 일테면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완전히 다른 네. 스타일의 정치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는 아침에 한 말 뒤집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 원래 예. 아무렇지도 않아. 네. 그리고 아니 내가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나 봐. 뭐 이걸 뻔뻔하게 얘기하는 자예요. 그렇죠. 예. 이게 한동훈이나 오세훈이가 그쪽 계열 같아. 근데
이 장동혁 대표는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 발언도 네. 자기는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발언을 어쨌든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직한 정치인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보세요. 계엄 또는 탄핵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 계엄 해제 그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할 때 본회의장에 갔어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네. 계엄에 반대한 거예요. 예. 그 팩트를 네. 한 번도 자기가 안 했다고 거짓말하거나 숨기지를 않아요. 맞아요.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 계엄에 반대했다. 이 그렇죠.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엄에 반대했다. 그럼 이제 계엄에 관해서는 입장이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탄핵. 그런데 이게 왜 내란이야? 탄핵은 안 돼. 그렇죠. 난 탄핵에 반대했다. 그래서 내가 한동훈과 결별한 거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비록 탄핵당해서 감옥에 가 있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지켜야 되고 인간적 의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나 면회 가겠다. 갔다 오셨죠, 그래서 실제로. 면회 네. 갔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계엄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딱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거를 그동안 말로 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장동혁 대표한테 윤어게인이냐 저륜이냐 이 묻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 공격입니까? 아휴, 네. 저도 많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네. 우리 시청자들께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저 특히 이제 윤어게인을 외치는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용태 같은 거 허접한 것들이 마구 그냥 압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해서 굉장히 짜증은 많이 났지만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들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이 정도를 포기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자진 탈당합니다. 예. 탈당하면서 그 입장문을 내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저는 탈당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정치를 시작해서 탈당할 때까지 딱 국민의힘 한 당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국민의힘 중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없어요. 다 여기저기 이제 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인생 전체가 국민의힘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담은 몇 년이건 담은 몇 달이건 네. 그 당을 떠나는 그 찢어지는 가슴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문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탈당하는 거니 네. 김문수를 지지해달라. 맞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 그랬어요. 그 후에 메시지에서 나를 네. 밟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나를 밟고 선거에 이겨달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내가 산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처절한 절규를 네. 진짜 가슴에 새기셔야 돼. 네. 그런데 그러면 이 나를 밟고 가라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한 말이냐? 아니에요. 나를 밟고 가라고 한 말을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어허.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6.29 선언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돼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네. 그때 이미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체육관에서 그냥 거수해서 대통령이 될 직전에 있었던 노태우 후보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네. 선거하라 그러니까 그걸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면서 6.29 선언을 마침내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를 먼저 설득하고 네. 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김영삼 총재를 설득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역사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6.29 선언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헌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피 한 방은 안 흘렸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노태우 당시 후보가 그냥 대통령 될 수 있었는데 체육관에서 네. 이걸 선거를 하라고 그러니 막막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잖아요. 네. 걱정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한테 네. 야 나를 밟고서라도 가라. 선거에 이겨야 된다. 네. 선거에 지면 우린 다 죽는다. 나를 밟고서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6.29 선언을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마치 전두환 대통령은 반대했는데 노태우 후보가 결단을 해서 6.29 선언을 이끌어낸 것처럼 아하. 그렇게 연출이라도 해라. 네. 그 다 허용을 해줘요. 어. 실제로 백담사도 그 후에 가잖아요. 예. 예.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안 가겠다고 버텼으면 강제로 보낼 방법이 있습니까? 네. 후임인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부부가 전두환 대통령 부부가 백담사를 가잖아요. 아. 이건 감옥 가는 것하고 달라요. 사법 처리가 아닙니다. 네. 자발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를 밟고서라도 가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이 40년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뭐냐?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는 바로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고 지휘관이 지금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사건건 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 아니 지금 대포 써야 되는데 왜 소총 들라 그래? 이러고 시비 걸기 시작하면 전쟁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좀 발단도 전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박성훈 네. 수석이 좀 실언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장 대표가 내란 세력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거든요. 평소에. 그 박성훈이의 오보니까 박성훈이를 예. 비판하고 박성훈이를 우리가 징치를 하든지 해야지. 네. 그걸 가지고 장동욱 대표한테 3일 안에 답변하라고 이게 뭐예요? 최후 통첩도 아니고. 아휴,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를 제가 보니까 주말간에 엄청난 우리 자중질환이 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안타깝게도. 그리고 지금 그 이른바 기성 언론들이 제일 신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동훈 개파가 제일 신났더라고요. 아니 그럼 신나지 지금. 예, 그러니까 거 봐라. 윤호개인 안에서 서로 이제 지도부랑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다. 이럴 거라고 하지 않았냐? 이럴 거면 한동훈 왜 제명했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단은 사실 전 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대표가 직접 얘기를 안 하더라도 대표는 단 한 번도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한 적이 없고 네. 우리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란 세력 같은 모멸적인 언어를 쓴 적이 없는데 네. 이런 것들이 와전됐다면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정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게 너무 안 돼서 지금 상황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만 웃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이 장동혁 대표가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장동혁 이제. 대표의 정치를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런데 대표가 된 이후에 장동혁의 정치는 우리가 똑똑히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요. 예. 자, 24시간 필리버스터 그거 꼼수로 안 했잖아요. 못합니다. 진짜 예. 그 FM대로 하잖아요. 하려고 해도 못 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 FM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또 8일간의 단식 투쟁 그야말로 FM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자, 이런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고 나서 그 돌아서 갖고서 절윤 어쩌고 저쩌고 내란 세력 어쩌고 아무리 하라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가도 그렇게는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발언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네. 저 좌파들도 그렇고 저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 그다음에 한동훈 똘마니들은 제가 뭐라 그런 거를 장동혁 대표한테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장동혁 대표하고 당 네. 대표 당선된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뭐라 그런 것을 장동혁 대표한테 책임지라고 그러고 막 네. 엮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변인이 한두 명입니까? 박민영 대변인도 대변인이죠. 그러니까 대변인 지금 몇 명이에요? 미디어 대변인 포함하면 일단 10명 넘습니다. 근데 당 대변인이고 원내 예. 대변인은 또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아니, 한 20명 좀 돼요. 이런 대변인들이 자기 말하는 게 자기 일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어떤 거는 네. 뭐 뉴스가 되기도 하고 오차 범위가 있죠. 근데 예. 좌파들이나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은 이렇게 우리 자유우파 진영을 틈을 벌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들은 절대 안 놓쳐. 맞아요. 맞습니다. 작은 거라도 끄집어내가지고서 막 악마적 편집을 하고 뻥튀기 해갖고서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놀아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근데 전 차라리 그런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선거 때 이렇게 싸웠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건데 네. 우리 선거 전에 좀 예방주사 맞고 간다. 저는 좀 긍정적인 좀 생각도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한번 사태를 겪으면서 장 대표의 또 진심도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고 또 우리가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도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네.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하냐라고 네.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사소한 거 다 일일이 얘기하면 또 언론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승적으로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성 지금 결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핵심이죠.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면 내란죄 관련된 모든 이 사법적인 절차는 무효화가 되지 않습니까?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장덕 대표께서 직접 변론하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선거 공정선거를 위해서도 보니까 문제가 진짜 많더라고요. 단순히 선관위만 문제가 아니라 지역 선관위는 아예 국정감사 대상도 아니더라고요. 예. 선관위 무슨 가족 경영 문제, 네. 선거 때 지금 선관위 직원들 다 여행 갔습니다. 네. 다 연가 쓰고 지금 출산휴가 쓰고 선거 네. 있는 때만 이것들이 여행을 다녀. 그러니까요. 이거랑 사전투표제 폐지하겠다 이거 장독 대표가 직접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선관위 자체를 국회 감사 대상으로 독립기관이 아니라 네. 감사를 받는 대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법안 우리 국민의힘 전원 명의로 발의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분노를 사그라뜨리게 만드는 그런 감정의 호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뭘 했느냐를 따져보면은 네. 아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못 알려드린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더 대변인의 말 한마디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자유파가 난리가 난다면 예. 지금 우리 박명 대변인이 대변인답게 이제 조곤조곤 이런 일 했다는데 이런 일 하나하나가 예. 이런 작은 그 이 말 하나보다 10배 100배 중요하잖아요. 네. 아니,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진짜 난리 나듯이 이걸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저희 우리 자유파 진영의 뭐 유일한 채널이 우리 자유파 유튜버들인데 네. 우리 자유파 유튜버들 저부터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박사 우리 마지막으로 네. 민주당 얘기도 조금 그러시죠. 해볼게요. 예. 민주당이 사실 우리 당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청래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 일촉즉발인 것 같은데 심지어 최근에는 정청래 대표가 전준철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장동 변호 그리고 이제 예. 그 불법 대북 송금 변호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그런 증언을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을 예. 특검으로 추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느꼈냐면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피고인. 그래서 당신 피고인이라고 하는 걸 명심해라. 전 정청래가 일종의 그런 뭐랄까요, 좀 선언적인 경고장을 좀 날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준철이를 네. 추천한 이성윤이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검사장 출신이죠. 이성윤이가 이 전준철이의 그런 이력을 몰랐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정청래는 몰랐을까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다 알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박민현 대변인 말씀대로 이거는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 같은 그렇죠. 거를 건드린 거거든요. 피고인이잖아. 그러면 정청래 입장에서 얼마나 당했으면 이 이재명의 영린을 건드리는 이 짓을 했을까? 지금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엄청 네. 당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꼭 드러나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게 90% 이상입니다. 저는 이재명이 쪽에서 정청래를 옥죄이고 죽이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고 특히 김어준이가 정청래 뒤에 있다고들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김어준에 대해서도 엄청 강한 압박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공격을 가고 많이 있을 해요. 거라고 김어준 생각하거든요. 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그러면 네. 여기서 이것들이 반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짜고 치는 건 전혀 아니고 진짜 이거 진검 들고서 설치는 이런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내일 벌어져도 아무렇지 전혀 놀랄 일이 아닐 정도로 진검 싸움 하고 있다.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근데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게 예. 좌파 것들이 이러다가도 마지막에 이거 큰일 났다 싶으면은 저 좌파 원로 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야 원탁 회의 펼쳐라. 그러고서 이것 저거 불러다가 뭐 다 조율도 하고 네. 조정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이러는 그 전통이 있어요. 봉합, 긴급 봉합을 하죠. 예, 네. 예, 그래서 아직 이런 좌파 그 원로들이 아직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그 상황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적인 친명계인데 한 달 만에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인 1표제 기어이 정청래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합당 관련해서는 여러 여러 갑론을박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뭐 이현주, 뭐 강득구 같은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뭐 사과해라, 뭐 독단적인 의사결정하지 마라, 막 난리를 치면서 뭐 노려보고 싸우기도 하고. 이게 예. 저 좌파들이 싸움을 하는데 네. 이 수위가 좀 있어요. 네. 이게 서로 먹을 것 갖고 달려들 때는 예. 서로 나눠 먹기가 가능해요. 네. 예, 아니 뭐 내가 한 자리 줄게, 너도 그럼 이 자리 가져. 이게 조정이 되는데 네. 미래 권력, 이른바 대권을 가지고 싸울 때는 양보가 없죠. 아, 맞죠. 근데 이게 합당이라고 하는 게 묘하게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돼 있거든요. 좌파들 네. 중에는. 그러니까 이 조국이라는 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는 순간 이게 김민석이가 독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 먹기가 불가능한 이 대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적 성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서 정청래 쪽을 박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아주 심각한 수준의 권력 투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네, 저렇게 노려보더라고요. 쌀벌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 최근에 저는 좀 놀란 게 경로했다라고 하는 사실 예.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합당 얘기 나오고 이재명이 경로를 했다. 근데 이게 당원들한테 나 이만큼 화났으니까 정청래 좀 막아줘. 나 지금 화났어. 이거 나 반대야. 라고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재명이가 지금 하는 저 발언들 있잖아요. 예. 특히 당과 관련된 발언들은요. 바로 그 공무원 정치개입 금지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당무개입. 그래서 지금 저것들이 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어요. 워낙 지금 다급해졌어요. 네. 내부 권력 투쟁이. 예. 그래서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민주당은 싸우는 것도 쌀벌하고 봉합하는 것도 극적이고 하여튼 정치를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6월에 그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은 민주당이 비대위로 안 가고 바로 전당대회 준비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재명이 사실 그 당대표 연임할 때랑 대권 나갈 때도 그게 논란이었잖아요. 당권과 대권이 같이 갈 수 없는데 예.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게 맞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청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기면은 모든 게 다 묻혀져 버려요. 왜? 그러니까 정청래 본인이 합당이고 뭐고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본인이 최고위부터 이게 룰까지 다 그러니까 세팅해버리고 이재명 네. 권력이 정청래한테는 넘어가는 거고 네. 민주당 아버지가 이재명에서 정청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이제 아니 근데 이재명 근데 정권 그럴 일은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길 네. 텐데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재명 쪽도 내심으로는 정청래가 너무 많이 이기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적당히 잘하는 거를 바라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 이 보수위장 족벌 언론들과 네. 한동훈 똘마니들은 국민의힘이 지기를 바라고 막 고사까지 지내려고 그렇죠. 해요. 뭐 그래야 장동 체제를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네. 똑같은 정치 권력 투쟁적 측면에서 이재명 세력은 지그들이 지방선거에서 져서 자기들이 손 안 대고도 정청래 세력을 날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양쪽 다 그런 의미에서 이유는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친명계에서 벌써부터 좀 세모의리를 하고 있다. 70명 정도. 엄청난 규모예요. 사실 우리 당 의원이 107명인데 민주당에는 특정 개파 모임이 반정청래로 70여 명이 결집을 했다. 또 이제 이런 이게 얘기. 집권당 이것들이 집권 세력이잖아요. 네. 집권 세력에 70명이 모였다. 이미 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게 뭔가 같이 간다는 느낌보다는 분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예. 저게 어쨌든 정권 탈취해 갖고서 아직 6개월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게 170이면 170명이 전부 다 이재명 계보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지것들 기껏 모았는데 70명밖에 안 된다는 100명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예. 완전히 맛이 갔다는 신호입니다. 이거 나중에 민주당이 사실 200석만 확보하면은 뭐 개헌도 할 수 있지만 제2호국권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지금 뭐 조국당 합치면 한 190석 정도 되는데 국민의힘이 한 10석만 빌려주면은 이재명 제2호국권 무력화하고 뭐 특검이고 뭐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네. 배신자들이 집단적으로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예. 저것들도 극한적인 권력 투쟁으로 가면 네. 차라리 이재명 날리고 뭐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이 자들은 할 수 있어요. 네.
민주당의 어떤 상황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네. 저희 이제 지방 자치단체장들, 광역단체장들 출마 선언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네. 이제 당원분들께서도 판단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이번에 좀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어떤 방향성과 네. 어떤 당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과 그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네. 당에서 여러 차례 또 장동혁 대표도 여러 차례 네. 또 나경원 그 기획단 위원장도 여러 차례 그렇죠. 얘기했는데 첫째 자유파의 정체성,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네. 이념 왜냐하면 정체성. 체제 전쟁하고 있다고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종북주사파 북한 김정은 집단과의 체제 전쟁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우리 자유파로서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예. 그거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시장군수 도지사가 다 그래야죠. 네. 이념적 정책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비록 시장 군수 뭐 지역 살림 산다 그러더라도 싸울 땐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 이재명이 저거 보세요. 성남시장 할 때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 해갖고 여기까지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살림을 사는 시장 군수 도의원들이라 하더라도 투쟁할 땐 투쟁해야 돼. 음흠. 그 투쟁력이 있냐 없냐.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자치단체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지방 행정 능력이나 뭐 경영 능력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두 가지만 강조할게요. 첫째는 자유파로서의 이념적 정체성이 확실하냐, 네. 투쟁력이 있냐, 예. 싸울 때 싸울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저는 제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낼 수 있는 이 시대 정신을 또 담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조건 정도를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벌써 1시간 후딱 지났습니다, 박사님. 아, 그렇군요. 제가 멸콩 TV에서 진행은 처음이라 조금 긴장도 하고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박사님께서도 네. 장해찬 부원장이 할 때보다 더 재밌고 편했다 그러면 이거 안 될 것 같고 뒤에서 몰래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혼자 듣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장해찬 부원장 계실 때처럼 뭐 10,000명 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8,000 한 3,400분 정도 아까 예. 최대 이렇게 시청해 주시더라고요. 저말 감사드린다는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지금 끝나고 네. 나가지만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가 이어질 할 때는 예정입니다. 10,000명을 좀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아직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박사 오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